자, 7단원 14차시 뒷면 학습지 풀이하겠습니다. 1204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3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보이라고 했어요. 뭐 증명이라고 뭐 하기는 좀 약한 내용이어서 그냥 한번 가볍게 풀어봅시다. 일단 좌변은 fx라는 그 함수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되죠. 그때 극소 값을 알기 위해서 f'x는 이제 미분을 한번 하면 4, 3,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4, 12x의 제곱 12x의 제곱을 묶을 수 있죠. 자, 공통인수 묶으면 자, 인수분 했을 때 x는 0이 중근이 나오고 x는 1이 한실근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극대극소값은 한실근일 때 나오는 거잖아요. 중근은 지금 극대극소가 될 수 없어요. 중근에서는 기울기가 계속 감소 상태 있거나 계속 증가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만 중근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개형을 그리면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겠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최고창이 지금 보세요. 최고창의 개수가 3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차는 개수가 3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오른쪽에서부터 그릴 때 개형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근은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근은 지금 이거 x는 1이 실근인데 실근은 극대나 극소값이 되는 값이어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죠.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보니까 최소값이 극소일 때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1일 때의 극소값은 f의 1이에요. 그러면 3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1에 넣었을 때 3 빼기 4 더하기 1은 0이네요. 그래서 최소값이 0이어서 항상 함수 fx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음이 증명이 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08번부터는 이제 드디어 위치인 x, 속도인 v, 그 다음에 가속도인 A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렇게 함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T는 타임의 약자에서 T를 사용한 거예요. 시각은. 이때 T는 3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두 번 미분하면 되겠죠. 자, 한 번 미분했을 때 속도, 두 번 미분했을 때는 6T 빼기 8. 그래서 3을 대입하면 6, 3, 18 빼기 8이니까 답은 10이죠. 1214번 가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자, 그러면 이동한 거리네요. 시각 T에서 위치. 자, 거리가 바로 T에 대한 함수로 나왔어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T. 자, 다시 원점을 지난다. 다시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원점, 잠시만요. 지금 수직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0이라는 원점이에요. 얘를 뭐라 하냐면 원점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다시 원점을 짓는다는 것은 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왔다는 거는 바로 원점은 바로 거리가 0이 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x는 0을 뜻해요. 자, 위치가 지금 원점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t는 0이 되는 점이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0이 나오면 돼요. 0이 나오면 돼요. 이렇게. 자, 만족하는 t는 뭐예요? 0하고 1 중에서 0일 때는 처음 시각이잖아요. 출발할 때 시각. t는 1일 때는 1이라는 시각이 됐을 때, 1만큼 시각이 지났을 때예요. 근데 단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촌지 분인지 시간인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시각 t는 1일 때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m이라고 했고 가속도를 n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미분한 값이 속도고 v,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값이 가속도 a여서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에다 1을 넣었을 때 값은 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미분하면 2, 3은 6t,
빼기 4에다 t는 1을 대입했으면 6 빼기 4여서 2가 나오겠죠. 그래서 m과 n은 0과 2여서 m과 n의 합은 얼마예요? 그렇죠. 0 더하기 2여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222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1차원상에서만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치가 바로 이동한 거리를 말하죠. 위치 tx는 t에 대한 함수 x는 자,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더하기 18t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개념을 좀 잘 머릿속에 정리하게 하려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좀 더 가치 있는 문제를 좀 찾다 보니까 자, 기억부터 봅시다. 점 P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지금 원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동했을 때 점 P가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T에 대한 축이에요. 지금 점 P는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냐 이 말은 속도가 0이 됐을 때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멈췄을 때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속도는 한 번 미분한 값이잖아요. F'T. 한마디로 말해서 X를 미분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6T의 제곱 마이너스 24T 더하기 18이 0인 값이에요. 자, 그러면 T의 값은 가능한 게 1과 3이죠. T는 1과 3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겠죠. 속도가 잠깐 멈췄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계속 이제 속도가 이제 뭐 커졌다가 이제 속도가 이제 변화가 있겠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0으로 되는 순간이 바로 멈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니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에 도착하는 시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원점에 도착했어요. 그럼 원점은 지금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x의 값이 0으로 와야 돼요. 원래 처음에 시작했었던 원점이니까. 그래서 x는 0이 되는 값이니까 x는 0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2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18t는 0인데 2t로 공통인수 묶기 해버립시다.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는 값이라서 인수분해도 해버려요. 그러면 t는 0과 3인데 다시 원점에 도착했다 했으니까 t는 3이 되겠죠. t는 3이다. t는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봅시다. t는 2일 때 원점을 향하여 움직인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밑에 풀이를 좀 써놨는데 운동 방향을 한번 예측해 봅시다. 일단 멈췄던 순간이 기억에서 t는 2라고 3이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를 초록색하고 한번. 자, 2라고 3에서 멈춤. 약간 속도가 0이 됐어요. 그러면 2라고 3에서는 운동 방향이 지금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 원점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다가 1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쪽 방향으로 또 가겠죠. 쭉 언제까지? 다시 멈추는 3초가 될 때까지. 그런 다음에 3초가 되면 또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 양의 방향으로 또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만 녹색으로 선생님 지금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2일 때 어떠냐 물어봤으니까 2일 때는 지금 잠깐만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노란색 부분. 지금 t는 2일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즉 원점을 향하여 다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자, 오른쪽 옆에 학습지 문제 가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선생님 문제를 좀 많이 욕심내가 좀 많이 넣어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231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일은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5시까지 선생님 가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적어도 4시 20분에는 출발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빨리 이 동영상을 찍고 잠을 자려고 해요. 지금 목이 많이 걸걸한 목소리가 나죠. 선생님 목이 지금 셌어요. 오늘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일하고 해서 다리도 아프고.
여러분은 좋겠네요. 집에서 지금 쉬고 있겠네. 2학년이라서. 음, 여러분 부럽습니다. 자, 일단은 빨리 영상을 계속 찍어 갑시다. 1231번. 수직선 위에서 동시에 출발한 두 점 PQ. 그러면 수직선에서 수직선상에서 P하고 Q의 위치가 자꾸 바뀌겠네요. 이때 위치를 XP하고 XQ로 놨어요. 그런데 두 점은 A초 동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대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는 지금 일단 속도가 0이 되는 점에서 방향이 바뀐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알기 위해서 일단 속도를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미분 한 번씩 해봅시다. 그러면 XP를 미분하면 VP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인수분했을 때 T-2하고 T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속도가 바뀌는 부분이 2하고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여기에서 솔직히 T 플러스 1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속도 자 XQ, 즉 Q라는 점의 위치가 순간 변화에 변하는 이 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미분 한번 하세요.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니까 인수분해하면 3t 마이너스 5하고 t 플러스 1인데 t는 항상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값만 같기 때문에 t 플러스 1은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0이 되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t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속도가 바뀌는다는 것은 t-2 값하고 3t-5를 곱한 값이 그러죠. 속도가 바뀌었다는 거는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니까 곱했을 때의 부호가 어때요? 0보다 작다라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구해봐요. 그러면 그 시각 t의 범위가 3분의 5에서 2 사이네요. 그러면 몇 초 동안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걸까요? 그렇죠. 3분의 5에서 2 사이니까 이게 시간이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안 들어있어도 그냥 갔다가 들어간 것처럼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2에서 3분의 5를 빼면 돼요. 그래서 시간은 대략 3분의 1초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1244번 또 이제 개념을 물어보고 선생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또 가져왔어요. 좀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자, 지면이 뭐예요? 땅, 지, 얼굴면. 그럼 땅, 바닥이에요, 땅바닥.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가 멘틀, 지각, 내핵, 외핵, 내핵,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구에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지각. 이게 바로, 여기 편면을 바로, 우리가 이 편면을 바로 뭐라 할까요? 지면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면에서 지금 이쪽이라 할까요? 우리가 여기가 한국이라 합시다. 여기에서 똑바로 위로 던졌어요, 돌을. 그럼 돌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다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죠? 포물선 운동하면서. t초의 높이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어쨌든 간에 길이에요, 길이. 그래서 이 h는 t에 대한 함수로 나왔는데 40t-4t 제곱이네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속도를 먼저 구해봐야겠네요. 기억에 2초 후에 돌의 속도가 24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미분했을 때 40-8t죠? 그럼 속도가 2초 후니까 2를 대비해야 돼요. t는 2. 그래서 v2를 구하면 40-8 곱하기 2는 24예요. 자, 24m per second인데, 그러니까 1초에 24m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속도가. 맞았죠? 일단 기억은 맞았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돌이 최고 높이 도달한 시각.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는 어때요? 일단 속도가 잠깐 멈췄겠죠. 속도가 멈췄다라는 거는 0이 됐다는 값이에요. 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이니까 방향이 바꿔지는 그 순간이 바로 최고 높이에요. 그래서 V는 0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미분한 V가 0이 되는 값이 뭐예요? 40-8t가 0이 되는 값은 바로 40이니까 5죠. 맞았죠? 5초 후.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 지면에 떨어졌으니까 높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높이 h가 0이 됐을 거예요. 지면, 이게 지면이야, 지면. 지면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높이 h가 0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h가 40t-4t 제곱은 0이라는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값은 10이에요. 그러면 10초가 됐을 때 다시 지면에 떨어졌는데 이때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속도의 함수는 40-8t였죠. 여기 부분. 여기에다가 이제 10을 넣어야 되겠죠. 대입을 해요. 대입을. 그래서 10을 넣으면 40-80은 마이너스 40이어서 그때 속도는 마이너스 40이다. 맞았죠, 여러분? 네, 다 잘했네요. 자, 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1246번. 이제 드디어 두 문제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면 돼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는데 속도의 함수가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이때 점 P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일단은 이게 속도에 대한 함수여서 한 번 미분한 거거든요. 거리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속도의 함수예요. 그래서 올레의 함수인 거리, 즉 위치에 대한 함수를 구해봅시다.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음의 값을 가고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즉 음의 값이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게 감소하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색깔을 달리해볼까요?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양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기울기의 양수라는 말이니까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을 그려주면 돼요. 그래프를.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죠. 속도의 함수 값이.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그래프 그리고 중간에 한번 여기 O에서 중근을 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주면 돼요. 이렇게 내려가. 자, 이 그래프가 이제 좀 꺾은선 그래프처럼 되어 있지만 좀 더 부드럽게 완만하게 그려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x의 함수, x에 대한 t 시각에 대한 x의 함수예요. y는 xt라는 함수예요. 자, 운동 방향을 언제 바꾸나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속도가 잠깐 멈춰야 돼요. 그럼 v가 0이 되는 값은 여러분 어디예요? 그렇죠. 2하고 3에서 2하고 4에서 잠깐 멈췄겠죠. 그러죠? 0이 되는 값. t가 0, 자, 속도가 0이 되는 값. v는 0인 값. t가 2하고 4예요. 틀렸죠. 그러면 5가 아니니까. 0과 6 사이에서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냐? 아까 말했듯이 2하고 4는 0하고 6 사이에 있죠. 그래서 두 번 바뀌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2와 4 사이에서 그 시간에서 수직선 위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가요? 2와 4 사이에서는 그 여러분 빨간 부분이잖아요. 그럼 빨간 부분은 양의 보세요. 양의 지금 값을 갖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4와 6 사이에서 속도는 감소하냐 그랬는데 4와 6 사이 여기 봐봅시다. 4와 6 사이를 보면 선생님 너무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좀 헷갈리겠네요, 여러분이. 자, 4와 6 사이를 봐봐. 여기 부분. 이 4와 6 사이에서는 이 부분을 잘 봐보세요. 4와 6 사이에서는 4와 6 사이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속도가 일단은 그래프를 가져와서 보면 4에서 5까지 가는데 일단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어요. 속도가. 그래서 계속 감소하는 건 아니죠. 속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면 안 되겠죠. 상황이 바뀌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발레를 그 가구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증가했다가 감소하긴 했지만 일단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1254번 가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 중학교 때도 되게 그 연습 문제로 많이 나왔던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그림자가 어디에 생겨요? 어떤 빛이 비치는 가로등이 있으면 그림자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키가 있잖아요, 키가. 그러면 사람의 키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앞쪽에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처음에 가로등 바로 밑에 있었을 때는
이제 그림자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자꾸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제 그림자가 이제 생기는데 그 그림자의 끝이 어디예요? 그림자의 끝이 점점 사람이 진행하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의 끝은 어때요? 그림자의 끝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 위치는 어떻게 돼요? X죠, X. 그래서 그림자의 위치는 이제 머리끝 그림자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냥 어쨌든 그림자의 위치는 X인데 끝의 위치는 X인데 이 그림자 끝의 위치는 X인데 이 X는 지금 밑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례식이 성립하는 닮음인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큰 직각삼각형 안에 작은 직각삼각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3대 1.8은 지금 여기 부분이요. 3대 1.8은 x 대 밑변은 x 대 뭐예요? 작은 직각삼각형의 밑변 x-2t가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로 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귀찮으니까 먼저 약분을 하고 합시다. 1.8을 3을 각각 10을 곱해버려요. 그러면 30대 18이니까 6으로 약분하면 6, 38, 6, 5, 30에서 3대 5예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대각선을 곱해봅시다. 5x-10t죠. 그 다음에 3x죠. 그러면 2x는 10t여서 x는 5t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그림자 위치가 5t라는 것인데 이 그림자의 속도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미분했는데 t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그래서 dt분의 dx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5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5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더 알아둬요.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를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림자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그림자는 선생님 지금 빗금 쳐놨는데 색깔 여기. 자, 그림자라는 건 이 앞쪽에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길이, 이 그림자 길이라는 거는 이 빗금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x-2t예요. 그래서 x-2t를 미분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참고로 x-2t를 미분했을 때를 갑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